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16강부터 볼게요. 16강 그때 레디까지 했었나? 알겠습니다. 자, 전에도 이제 말했지만 이 풍감잡기 16강이 이제 요약 지문이다 보니까 이제 지문 길이도 길고요. 난이도도 이제 좀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16강의 개셋도 사실 이제 좀 내용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일부분은 여기 이제 자습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 자습서에는 안 써 있는데 제가 추가로 이렇게 뭐 써놓은 멘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따 뭐 시간 되면 제가 뭐 쓸 시간을 드리거나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문장이 되게 길고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뭔 말이야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16강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말을 잘 받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본인들이 헷갈릴 것 같다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니다. 나 별로 안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뭐 당연히 필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도식화를 하면서 아마 느끼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 저랑 진도를 나갔던 내용인데 이게 뭔 내용이지? 이거 헷갈린다 하는 지문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야. 대표적으로 7강에 뭐 2번, 3번? 3번이었나? 아마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학자 얘기 나온 거였나? 아무튼간 그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신 것 같더라고요. 분명 나한테 수업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면서 뭐 질문도 없이 넘어갔었는데 이게 또 달라요. 이제 수업을 들을 때랑 혼자 할 때랑은 또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 이게 뭔 내용이지? 하고 여러분이 자습서를 봤을 때 이제 제가 말로써 풀어서 설명해 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작성해 놨다면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바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결국에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를 대비해서 필기하는 거예요. 필기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했다. 혼자 공부할 때 되면 이걸 까먹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16강의 에셋부터 볼 건데요. 분석서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분석서에 거기 이제 주제가 나와 있는데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석 연료는 투입과 생산 간의 거리 면에서 대체 에너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이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설명합니다. 학교에서 진도 나갔죠, 우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의고사류 글 있죠. 이런 모의고사류 글에서는요. 보통 어떤 글이 나오냐면 뭐랄까 뭔가 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환경을 파괴하는 게 좋다라는 지문이 나오느냐? 절대 안 나와요. 이런 지문은 안 나온다고. 야, 환경 파괴가 좋은 말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환경을 파괴해야 돼. 왜? 우리 인간이 잘 살려면은 이런 되게 이기적인 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글은 안 나온다고 모의고사에서. 알겠죠? 좀 약간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지문들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잠깐 보시면 이 글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거든. 에너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비교. 어떤 에너지냐면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고요. 화석 연료 에너지. 그리고 대체 에너지예요. 대체 에너지. 그래서 대체 에너지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태양열 에너지라든가 뭐 풍력 에너지라든가 뭐 그딴 것들이 있죠. 걔네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일반적인 지문에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했을 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다라고 할 것 같아요? 일반적 지문에서는. 그렇죠. 대체 에너지가 좋다고 하겠죠.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한 게 다 맞아요. 윤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얘가 뭐 환경에 좋다 뭐 이런 내용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글인데요. 이 글은요, 얘가 좋다예요. 됐어요? 얘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한 거예요. 심플하게 다시 한번 보다. 화석연료가 좋다 쪽인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좋다라기보다는요, 인간들이 선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얘보다 좋아 이런 글이 아니라 인간들이 대체 에너지보다 화석연료 에너지를 선호한다라는 게 일단 큰 골자예요. 됐어?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왜 화석연료 에너지를 선호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본문에 나와 있겠죠. 됐어요? 일단 이게 큰 골자예요. 요거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문장 주어가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주어를 되게 길게 막 어쩌고저쩌고 써놨죠. 근데 되게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일단 직역은 해볼게. Biological
organisms. 생물학적 유기체들. 뭘 포함해서? 인간 사회를 포함해서. 그 인간 사회는 어떤 거냐면요. both with and without work systems. 그러니까 시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둘 다의 인간 사회를 포함한 생물학적 유기체랍니다. 그냥 쉽게 말할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그냥 이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거야. 이거를 막 그냥 있어 보이게 막 그냥 대충 쓴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discount, distant output라고 나왔는데 이 discount라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discount는 원래 할인하다라는 뜻이 있죠. 할인. DC라고 하잖아. DC. DC가 디스카운트의 줄임말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할인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 평가절하하다라는 뜻이야. 여기 나와 있죠. 평가절하. 그렇죠? 여러분, 평가절하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낮잡아 본다는 거잖아. 낮잡아 보고 낮게 평가하고 뭔가를 무시하고 좀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이게 평가절하는 거죠. 왜 저런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count라는 단어 세다라는 뜻 말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중요하다. 근데 앞에 this가 붙은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게 여기다 이런 뜻이야. 중요치 않게 여기다. 그래서 평가절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뜻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모든 생명체는요 평가절하한답니다. 뭐를요? distant output를요. 거리가 멀리 있는 결과물을요. 여기서 말하는 거리가 먼 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시간상으로 멀리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시간상으로 멀리 있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멀리 있는 결과물을 평가절한대요. 평가절한다니까 뭡니까? 선호하지 않는다고요. 쉽게 말하면. 됐어? 자, 뭐보다? those available보다요. 자, 이것도 좀 잠깐 말해주면 여기서 those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던 이 output 있죠? 결과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결과물. available은 언제나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거든요. 그럼 직역을 하자면 이용할 수 있는 결과물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용할 수 있는 결과물보다. 언제 이용할 수 있는데? At the present time. 현재.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이라는 요 말을 한 단어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요? immediate입니다. immediate. immediate가 무슨 뜻이야? 즉각적이죠. 즉각적. 됐어? 그러니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뭔데요? 즉각적인 결과물이잖아. 즉각적 결과물. 됐어요? 자, 즉각적인 결과물보다 뭐라고요? 나중에 나오는 결과물이야. 쉽게 말하면 거리가 멀리 있다는 건 나중에 나온다는 거잖아. 나중에 나오는 결과물을 어떻게 한다? 평가절하한답니다. Based on risk. 어떤 리스크를 기반으로요. 그 리스크가 어떤 거냐? Associated with an uncertain future.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이 있는 리스크에 기반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를 풀어서 좀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뭔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직독직해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대체 뭔 말이야를 풀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직독직해 먼저 하자면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 당시에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결과물보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결과물을 평가절하합니다. 뭐를 기반으로요?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된 위험을 기반으로. 자, 이게 직독직해야. 풀어서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이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뭐랄까 즉각적 결과물을 더 선호한다. 이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걸 선호한다고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예시까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한테 이러는 거야. 얘들아, 오늘 수업 끝나고 너네 전원한테 내가 햄버거 쏠게. 이랬어. 예시예요? 안 쏠 거야. 자, 예시인데, 자, 그렇게 말했어.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한 거야. 아니야, 얘들아, 대신에 1년 뒤에 너네가 고2 됐을 때 1년 뒤에 나한테 말해. 그럼 그때는 내가 1인당 10만 원씩 쓸게.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이제 지금 결과물 두 개가 있는데 오늘 당장의 결과물은 햄버거고요. 거리가 먼 결과물은 10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 여러분이 뭘 선택할까? 보통은 어떻다고요? 당장의 결과물을 선호한다고. 아, 됐어요. 저 그냥 오늘 햄버거 먹을래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야. 지금 이 글에서 주장하는 거야. 됐어? 왜 그러냐? 미래가 불확실을 하거든. 좀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자, 이제 내년 4월이 됐어요. 근데 내가 내년 3월에 퇴사했어. 예시예요, 예시. 극단적인 예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약속 뭐 내가 지킬 필요 있어요? 학원에 없는데?
아니 그렇잖아. 불확실한 미래잖아. 그렇죠? 거꾸로 니네가 학원을 그만둘 수도 있고요.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못 받아 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효정이가 와갖고 선생님 작년에 약속했잖아요. 우리 10만 원어치씩 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 근데 내가 말한 거죠. 언제? 증거 있어? 증거 대봐.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영상 안 올리고서. 증거 있어? 증거 대봐. 내가 뭐 계약서 썼어? 이러면 어쩔 거냐고.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뭐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 결과물 자체가.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뭘 선호한다? 즉각적 결과물을 선호한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해됐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뭘 말했냐면요. 모든 생명체는 다시 한번 뭐다? 즉각적 결과물을 선호한다는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경향성. 자, 다음 문장 볼게요. As the timing of inputs and outputs varies greatly, depending on the type of energy. 자, 여기까지가 as 절이에요. 자,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인풋과 아웃풋의 타이밍이에요. 인풋은 뭔가를 넣는 거죠. 투입하는 거고 아웃풋은 이제 생산이죠. 그래서 투입과 생산의 타이밍 시기가 varies greatly. 아주 다르기 때문에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에너지의 유형에 따라서 에너지의 유형에 따라 투입과 생산의 시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there is a strong case. 강력한 사례가 있답니다. 어떤 사례냐? To incorporate time when assessing energy alternatives. Energy alternatives가 바로 대체 에너지예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평가할 때는 시간을 통합하려는 강력한 사례가 있대요. 자, 직역 다 했습니다. 뭔 말이야 이거? 말이 또 어렵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요 내용을 먼저 이해해 볼게요. as절. 얘가 뭔 말이냐면요. 에너지 유형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아까 이 글은 뭐랑 뭘 비교하는 거다? 요 두 개 비교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냐 대체 에너지냐 이거에 따라서 투입과 생산의 시기가 다르다는 거야. 여기서 투입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금전적인 투자라든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아웃풋이라는 건 결과물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결과물.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나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전기잖아, 전기. 그렇죠. 결국 전기 만드는 거잖아. 근데 그게 화석연료를 통해서 하는 거냐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하는 거냐에 따라 그 결과물의 타이밍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평가할 때는 시간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거야. 대체 에너지를 평가할 때는. 근데 여기서 시간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좀 어렵죠. 시간을 통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얘를 평가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시간적 측면을 포함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더 쉽게 말할게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지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뭐라 물어봤죠 제가? 일반적으로 화석연료와 대체 에너지 중 뭐가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어. 여러분이 전원 다 뭐라 했습니까? 대체 에너지가 좋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대체 에너지가 좋다라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떤 이제 뭐 윤리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시간적인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뭘 주장하는 거야? 얘네 둘을 비교할 거면 즉 이놈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거면 대체 에너지가 좋다 안 좋다라는 평가를 내릴 거라면 이 요소를 왜 빼먹냐고. 이 요소도 집어넣어야 된다고. 시간적인 요소도 포함시켜야 하는 사례가 있다. 시간적인 요소도 포함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죠? 모든 생명체는 즉각적 결과물을 선호한다 했어요. 즉각적 결과물. 즉 쉽게 말하면 뭡니까?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걸 좋아하는 거죠. 아니 니네가 커피 전문점을 갔어. 여기 뭐 컴포즈 커피 이런 데 갔어. 자 커피를 주문했어. 커피 혹시 언제 나와요? 네 고객님 내일 나옵니다. 먹을 거예요 니네? 안 먹잖아. 미쳤어. 이걸 왜 먹어요? 결과가 바로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걸 선호하잖아요. 우리는요. 맞잖아. 그런데 왜 그 시간적인 측면을 왜 고려를 안 하고 이런 것만 따지냐고. 왜 이런 것만 따져서 대체 에너지를 평가하냐고. 이것만 따지지 말고 얘도 포함해서 얘를 평가해야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그게 이제 시간을 통합하려 한다.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incorporate가 포함시키다는 뜻이거든.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해서 대체 에너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
됐어? 그래서 이제 제가 짧게 써놓은 게 뭡니까? 대체 에너지를 평가할 때는 시간 요소를 고려해서 분석해야 된다라고 써놓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시간적인 측면을 이제 한번 도입을 해보자고요. 이 시간 요소. 우리가 화석연료와 대체 에너지를 비교할 때 이 두 가지 요소만 따지니까 얘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자고. 대표적으로 시간이라는 요소를 한번 고려해보자고. 그럼 시간 요소를 고려했을 때 더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건 뭡니까? 당연히 화석연료예요. 당연히. 그럼 시간적인 측면으로 따졌을 때 얘가 훨씬 더 빨리 나오는 거야, 결과물이. 그러면 사람들은 뭘 선호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 첫 문장에서 말했잖아. 사람들은 즉각적 결과물을 좋아한다고. 근데 얘가 결과물이 빨리 나온대. 그럼 당연히 얘를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이게 다 전기 생산에 관련된 원료들이잖아요. 그럼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너네가 앞으로 10시 이후에는 전기를 못 쓴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불편하겠어. 몰폰도 안 돼. 몰폰도 못 써요. 충전을 못 해. 전기 못 써. 냉장고도 못 써. TV도 못 보고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그래도 환경이 중요하니까 대체 에너지를 써야지.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죠. 단 한 명도 없죠, 여기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뭐다? 사람들은 얘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대세인 거죠, 지금도.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아까 첫 문장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시간적 어떤 이제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죠. 그 선호하는 경향이 뭐라고요? 시간적으로 이점이 있으니까요. 시간적 이점이란 건 뭐라고요? 빨리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됐어? 이해했죠 이제?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야. 자, 그럼 갑니다. For example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만큼이 한 문장이야. 겁나 길죠? 자, 근데 예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energy output. 자, 에너지의 생산이랍니다. 근데 뭐로부터? 솔라 패널이나 아니면 윈드 파워 엔진이래요. 태양 전지판이나 풍력 엔진이래. 그럼 이거 한마디로 뭔데요? 무슨 에너지? 대체 에너지잖아. 그렇죠? 대체 에너지. 대체 에너지죠. 대체 에너지. 그럼 결국에 뭡니까? 대체 에너지로부터 얻는 에너지의 생산이죠. 됐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시간적 이점이 없다고요. 알겠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까? 근데 그 솔라 패널과 윈드 파워 엔진에서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진답니다. 뭐 하기 전에? 그것들이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얘네 말하는 거야. 솔라 패널이나 윈드 파워 엔진 말하는 거야. 그럼 대체 에너지. 대체 에너지가 생산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생산한다는 건 당연히 전기 생산이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산하기 전에 투자가 발생한대요. 여기서 투자가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요. 각종 시설비나 뭐 인건비나 인프라나 뭐 이런 이제 투자를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는 발전소가 화력발전소죠. 화력발전소. 그렇죠? 석탄이나 석유를 이제 뭐 이렇게 태워갖고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밖에 예를 들어서 뭐 수력발전소, 뭐 원자력발전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태양열 발전소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제 이 솔라 패널을 이제 만약에 이용해서 태양열 에너지를 만약 생산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솔라 패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재료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필요하고요. 노동력도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프라도 필요하죠. 내가 뭐 여기 땅바닥에서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인프라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요소들이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투자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가 발생이 언제 돼야 돼? 시작하기 전에.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죠. 아니 투자를 해야 얘네가 솔라 패널을 만들고 그 솔라 패널을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할 거 아니야. 근데 투자를 안 하는데 그럼 애초에 솔라 패널 만들기가 시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걸 업프론트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업프론트. 여기 보이세요? 업프론트. 업프론트가 뭐냐? 선행 투자된 이런 뜻이야. 선행 투자된. 그러니까 선행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행 투자가 된다. 자, 어쨌든간 그러면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결과물은요, may need to be assessed differently. 다르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답니다. 뭐랑 비교해서? when compared. 뭐랑 비교할 때? 뒷내용과 비교할 때. 자, 뒷내용이 그냥 이 전체가 한 덩어리라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 전체 크게요. 뒷내용 누구랑 비교하는 겁니까? Most fossil fuel extraction technologies. 대부분의 화석 연료 추출 기술과 비교했을 때.
그럼 여기서는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화석연료죠, 화석연료. 얘랑 얘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화석연료랑 비교했을 때 대체 에너지는 다르게 평가를 받아야 된대요. 자, 근데 거기에서, 즉 화석연료 추출 기술에서 a large proportion of the energy output. 그러면 에너지 생산의 더 큰 부분이 comes much sooner. 야, 훨씬 더 빨리 온대요. 더 빨리라는 말이 나왔네. 시간적 측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라고요? most fast fuel은 뭐라고요? 훨씬 더 빠르다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여기서. 그리고 a larger relative proportion of inputs. 자, 그러면 더 큰 이제 투입의 비율이 is applied 적용된답니다. 언제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투자, investment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그 그 뭔가 결과물에 대한 이제 투자가 적용된답니다. during the extraction process니까 추출 과정 동안에요. 그리고 not upfront 선행 투자되지 않는답니다. 됐습니까? 아까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선행 투자가 됐죠. 그렇죠? 선행 투자가 됐고요. 얘는 시간적인 이점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는 어땠습니까? 선행 투자가 안 되고 시간적 이점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정리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그 캡처를 떠서 요거 다 쓰기에 너무 많으니까 캡처를 떠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둘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이 나중에 옮겨 적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요. 뭐라고 써놨냐면 자, 일단 위에 투자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그 투자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졸지 마라. 주로 금전적인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려면 초기 설비 비용이나 인프라 건설이나 연구 개발이나 뭐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런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투자가 이제 뭐 초기에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아까 대체 에너지 얘기할 때. 자, 그래서 이제 각종 비교 대조가 나오는데 1번 내용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거, 2번 내용은 화석 연료 추출 기술에 대한 겁니다. 1번 먼저 보자면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기와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 대체 에너지 기술 말하는 거야. 이런 거는 대부분의 투자가 설비 및 구축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야. 초창기 때 발생한다고. 에너지 생산 전에. 그래서 이후에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자, 근데 반대로 화석연료 추출 기술은요.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 아니, 석유, 석탄 사갖고 태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비용이 중간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추출하고 정제하고 운송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이런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체 에너지를 평가할 때는 이런 금전적인 투자와 관련된 시간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대체 에너지를 고려할 때 시간적이나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대체 에너지가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성향적인 측면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볼게요. Thus, 마지막 문장입니다. 따라서 fossil fuels, 화석 연료는 자, 주어가 화석 연료니까 인간이 좀 더 선호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자, 특히 오일이나 내추럴 가스랍니다. 석유와 이제 천연가스죠. 이런 거와 같은 이제 화석 연료는 in addition to 뭐 이외에도 having energy quality advantages 라고 나와 있죠. 에너지 품질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도. 그럼 에너지 품질 이점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비용이라든가 저장 가능성이라든가 transportability 이동 가능성, 운송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점이 있다는 거죠. 아니 석유나 석탄은 예를 들어 transportability 하나만 보자면 석유나 석탄은 차에다 실어갖고 운송하면 되잖아요. 저장하기도 용이하죠. 그렇죠? 태양 에너지 어떻게 옮길 거야?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옮길 거야? 태양 에너지. 풍력, 바람 어떻게 옮길 거야? 저장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석유나 석탄이 이제 에너지 품질 이점에 있어. 에너지 품질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 말고도요. 뭐에 비해서? 많은 재생에너지 기술에 비해서 이런 이점이 있다는 것 이외에도 또한 뭘 가지고 있냐? 시간적 이점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시간적 이점. 여기서 말하는 시간적 이점이 다시 한번 뭐다? 빨리 나온다고 쉽게 말하면. 결과물이 빨리 나온다.
After accounting for human behavioral preference for current consumption of return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의 소비 수익에 대한 인간 행동적인 선호 딱 나오네요. 인간이 선호한다는 말. 인간 행동적인 선호를 account for 하면 설명하다죠. 설명하고 나는 것.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에 비춰보면. 됐어? 자, 즉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물을 선호한다라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결국 화석연료라는 건 에너지를 저장한다든가 이런 품질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도 시간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선호를 한다. 됐어?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